현 정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타결 여부에 시선이 쏠린 가운데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경제부 최지숙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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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 기자. 다음 달 1일이 시한이고 오늘 25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갈 길이 참 먼데 이런 와중에 2+2 협의는 어제 갑자기 또 연기가 됐단 말이죠. 현재까지 상황 좀 전해주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마음은 급한데 갈 길이 바쁜 상황입니다. 어제 정부는 미국과 예정됐던 2+2 협의와 관련해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열리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일정 연기를 통보받은 게 어제 오전 9시인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 출국을 1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통보는 이메일로 받았다고 하고요. 결국 구 부총리는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제 2+2 협의는 당초 미국 측에서 구 부총리와 여왕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또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각각 참석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불발이 된 뒤 아직은 새로운 일정이 다시 잡히지는 않은 상태여서 시한인 다음 달 1일 전에 2+2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협상이 연기가 되면서 이상 기류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이 뭐였는지 취소 사유가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 차례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매체 인터뷰에서 오는 28일에서 29일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한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러면 당장 이 2+2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찾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 측이 면담을 거절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일단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루비오 장관이 위 실장과의 면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호출로 참석이 어려워져서 대신에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답안을 받아내지 못하자 트럼프식 압박 전술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귀국 직후 한미 협상이 막바지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음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구 부총리는 출국을 결국에 이제 공항에서 못했고 네, 그렇습니다. 산업장관이랑 통상본부장은 나가지 않았습니까?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 30분인데요.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두 사람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80분간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됐고요.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등 품목 관세 및 상호 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산업부에서 전했습니다. 협상 시한인 다음 달 1일 전까지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더그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인데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해 이 구체적인 논의를 또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여본부장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와 텍사스 주지사 등을 만나서 추가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압박이 크게 느껴지는데 이런 가운데 일본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무역 협상이 타결됐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의 부담도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우리 경쟁국이 일본이다 보니까 이 점을 부각해서 압박을 좀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현지 시간 22일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5%로 상호 관세가 10%포인트만큼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59조 원을 투자하고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우리 측에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일본은 관세 인하를 구매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예. 요미우리 신문 같은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겪은 걸로 보이는데요.
관세 1%포인트를 인하할 때마다 미국 측이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면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상당한 압박감 속에 협상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 특히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상무장관이 한국은 이 협상을 보고 욕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러트닉 상무장관의 CNBC 인터뷰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 미국은 유럽이 이제 협상 타결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또 하고 있고 특히 미일 합의 소식에 한국은 어쩌지라고 생각하면서 욕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무역 경쟁국임을 내세워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협상단의 부담은 커진 건 사실입니다. 한때 보복 관세를 거론하면서 아쿠아일로를 걸었던 EU나 중국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번 협상에서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인하를 우선적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인데요. 협상 시한이 다가올수록 미국이 이런 조급함을 이용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만큼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과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협상 카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일본의 선례도 그렇고 결국은 대미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미 이제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 현지 소식 통발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발언만 봐도 대놓고 이제 돈을 내놓으면 관세를 깎아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미 투자 규모가 결국은 관건인데 이 때문에 여안구 본부장을 비롯해서 그동안 정부가 물밑에서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최근 연달아 재계 수장들을 만났는데요. 대미 투자 등 현안을 긴밀히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서 미국 측에 제안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투자 펀드 조성 방안도 거론되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조선업 같은 제조 협력과 또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등을 묶어서 일종의 선물 패키지를 전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또 SK 하나 등 주요 그룹들이 일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다만 현지 매체에선 미국 측이 요구한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가 아니라 4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전한 상태입니다. 예. 미국의 요구가 그래서 어떤 것들이 될까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아무래도 쌀, 소고기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개방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이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나 쌀 시장 추가 개방, 또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 그리고 과일 검역 완화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최근까지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당초 정부 일각에서도 우리 농산물 시장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같은 방안들을 협상 카드로 올려놓고 내부 검토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농축산업계가 즉각 반발했고 부처 간의 이 조율도 난항을 또 겪었습니다. 정부는 현재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상에도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다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 정부도 거듭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모든 카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 지금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이고 약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한 전에 협상 타결이 과연 가능할까?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협상이 상대방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긴장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여러모로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2 협상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대로 협의 일정이 밀리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 달 1일을 넘길 가능성도 나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과 일정을 맞춰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부터 29일까지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고요. 여기에 러트닉 상무장관도 동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베선트 재무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에서 28일에서 29일 중국하고 협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또 여기에 참석할 걸로 보이고요. 예. 당장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상호 관세가 부과된 뒤에 협상을 추가로 이어가는 방안이나 아니면 또 한 번의 유예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 상황에 따라 몇몇 국가는 관세 부과 시기를 9월 1일로 유예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은 협상 시한보다는 협상의 질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한미 관세 협상 전략을 논의합니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또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기업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잘 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재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지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